클라이언트 쪽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벤트로 보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다가 자, socket.on이라고 해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가 되겠죠. 그때 이 뒤에 펑션이라고 해서 자, 이게 동일한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뭐 inf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보낸 자, 인풋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console.log라고 해서요. 자, 로그인 받음 이렇게 하고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를 여기다가 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json.stringify라고 하고 인풋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떤 데이터가 왔는지 서버 쪽에 출력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자, 여기 이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원래는 거쳐야 되죠.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 아이디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디가 왜 필요하냐? 각각의 소켓이 아이디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소켓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 소켓 쪽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이 소켓에는요, 자, 소켓에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켓 객체에 보면 아이디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좀 길면서 이해하기 힘든 고유값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소켓의 아이디입니다. 이 소켓의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가 소켓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Node.js에서 사용하는, 소켓.io에서 사용하는 이 소켓 관리하는 배열 객체가 있는데 그 배열 객체에서 이 소켓의 아이디를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소켓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이제 로그인을 할 때마다 그 로그인에 해당하는 소켓 아이디가 뭔지를 한번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쪽 위에다가 또는 이 파일의 맨 위에다가 할 수 있겠죠. 일단 var 로그인 ids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가 하는 역할은 로그인 아이디와 소켓 아이디를 매칭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를 속성 이름으로 하고 소켓 아이디를 속성 값으로 해서 우리가 소켓 아이디를 로그인 아이디와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으면 자, 누군가가 자, 상대방 아이디를 가지고 보내왔을 때 그 아이디를 가지고 소켓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 때는 저기다가 자, 좀 전에 만든 로그인 아이디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다가 자, 로그인 아이디와 소켓 아이디를 매칭해서 넣어두면 됩니다. 자, 즉 로그인 아이디스라고 하는 거에 자, 인풋에 보면 우리가 뭐야? 아이디라고 하는 걸 가지고 로그인을 하죠. 그러면 그 지금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속성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아이디를 속성으로 하는 거죠. 속성 이름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socket.id를 할당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가 있으면 소켓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로그인 아이디가 있으면 소켓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소켓마다 거꾸로 로그인 아이디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소켓 객체에다가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인.id 이렇게 하면 양방향으로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응답을 보내줄 필요가 있겠죠. 자,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에서 답답하겠죠. 이게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 응답을 보내줄 수 있도록 밑에다가 자, 함수를 하나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펑션이라고 해서요. send respons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자, 소켓, 상대방과 연결되는 소켓, 그 다음에 커맨드, 명령어, 그 다음에 코드, 메시지,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응답을 보내도록 한다. 그래서 그 응답은 자, socket.emit으로 보내주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이름은 response라고 보내고요. 여기다가 output이라고 하는 걸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outpu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포맷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속성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 커맨드라고 하는 속성에 커맨드 변수의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는 코드, 그 다음에 메시지
라고 하는 거에는 message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send response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정의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로그인을 했을 때든 어떤 때든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걸 호출하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send respons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고요. 자, 이 소켓에다가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커맨드는 로그인이 되겠다. 자, 로그인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코드는 200이 될 거다. 자, 숫자로 그냥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자, OK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이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자, 로그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응답을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nd를 하는 경우 있죠. 자, 메시지라고 하는 걸로 해서 넘어온 경우가 있는데 자, 그 경우에 all이 아니라 자, else라고 해서요. message.recipient가 자, 각각이 지정된 경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else라고 하고 all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경우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상대방을 찾아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뭐야 소켓 아이디를 알아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if라고 해서요. 자, 로그인 IDs 안에서 소켓 아이디를 관리하고 있죠. 어떻게? 자, 이 메시지에 보면 누구한테 보낼 건지 어떻게 돼 있어요? 리시피언트 안에 들어가 있죠. 리시피언트 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자, 만약에 로그인 IDs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상대방 소켓 아이디가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즉 로그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io.socket.connected라고 하면 연결되어 있는 소켓이 다 여기서 관리가 돼요. 배열 객체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안에다가 소켓 아이디를 넣어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그인 IDs에 자, message.recipient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로그인 아이디가 되겠죠. 원래 이 사람이 로그인했던 아이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소켓 아이디를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안에 자,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또는 속성 중에서 이 소켓 아이디를 갖고 있는 소켓 객체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찾아줬을 것이고 이밋을 하게 되면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자, 메시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달받은 메시지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전송을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송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 send response를 또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message라고 하고요. 자, 200 넣어주고 그 다음에 O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else라고 하면 상대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send response라고 하고요. 소켓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메시지 전송을 못한 거니까 메시지라고 하고요. 자, 400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상대방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 아이디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수신자가 되겠죠. 자, 수신자 아이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자, 여기서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 아이디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상대방 소켓 객체를 어떻게 찾을 거냐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소켓 객체는 소켓 아이디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소켓 아이디를 어떻게 그러면 관리할 거냐. 그래서 로그인 했을 때 아이디를 소켓 아이디하고 매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켓 아이디를 찾아서 소켓 객체를 다시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행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코드 중에서 여기 로그인을 했을 때 여기 로그인.id라고 아까 잘못 입력했던 게 있네요. 그래서 input.id를 하나 바꿔놓고요. 자, 그리고 이 서버에서 send response를 통해서 response라고 하는 이벤트를 보내잖아요. 자, 그것도 chat03에서
자, 리스폰스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한번 추가를 더 해봅니다. 그래서 자, socket.on이라고 해서 자, 메시지 수신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밑에다가 자, socket.on이라고 해서 자, response라고 하는 걸 받으면 펑션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뭐 input 또는 respon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책에서는 response라고 하는 객체 이름으로 해놨는데요. 이름은 뭐 여러분이 어떤 걸로 바꾸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println이라고 하고 자, 응답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json.stringify 라고 해서 여기다가 input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자,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노드 한 칸 띄우고 app3.j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서버가 실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띄워주시면 되겠죠. 자, 두 개를 띄워주고요. 자, 여기에 자, chat03.html 여기도 chat03.html 이렇게 띄워봅니다. 자, 처음에 자, 서버 연결하기 눌러보면 연결됨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자, 지금 개발자 도구가 띄워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연결하기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이 있는데요. 로그인의 아이디를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 01 그대로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테스트 02로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서버 쪽에 뭔가가 이렇게 뿌려지고요. 아래쪽에 보면 응답이 정상적으로 자, 로그인 됐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가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메시지 전송을 하는데 받는 사람을 all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스트 02로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송을 하면 자, 이쪽에서는 보낸 쪽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응답만 오게 돼요. 근데 이쪽에 보면 자, 수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테스트 02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버 쪽에서 자, 소켓 객체가 관리되는 거죠. 어떻게? 로그인 아이디와 소켓 아이디를 매핑을 해놓은 로그인 아이디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자, 누군가가 상대방한테 보내고 싶으면 상대방 아이디를 가지고 상대방 소켓 아이디를 찾고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 소켓 객체를 찾은 다음에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게 1대1 채팅입니다. 자, 여러분이 1대1 채팅까지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자, 1대1 채팅까지 만들어 보면 그러면 아, 이제 완전히 채팅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상대방 소켓 객체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꼭 Node.js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1대1 채팅이 가능하다. 아, 우리가 웹 서버를 만들긴 했는데 그 위에 socket.io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웹소켓이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 실시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복구가 되니까 항상 소켓처럼 연결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구성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대1 채팅 기능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룹 채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룹 채팅은 내가 방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단체 카톡방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카톡방처럼 우리가 방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그 사람하고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즉 메시지를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룹 채팅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